그럼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성장주들의 반격이 시작됐나라는 것들이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0.58% 약세, 2,576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일중 흐름을 보면은 오전장에 조금 더 차익실현 매도 물량 혹은 매도하려는 물량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왔어요. 장이 열리자마자 2,599선까지 올라갔다가 쭈루룩 2,563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다행히 시총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좀 좋게 나오면서 하단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그동안 쉬었던 반도체, 바이오주들의 반등 속에 오전장 795선까지 밀려나갔다가 쭉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장중 800선 위로 안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시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판에 빨간불 켜냈고요. SK하이닉스 4.31%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세가 좋았던 자동차주들의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오늘 장은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거셌죠.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물론 전액, 전고체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해줬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란히 3에서 5%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테마성 흐름도 짙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엔캠, 홀로 오른 게 아니라 전액 테마주들 전반적인 관심을 끌어올렸죠. 동아기업이 무려 27% 급등 보여줬고요. 솔브렌홀딩스는 19% 넘는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교육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오후장에 반도체 바이오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자 교육주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오히려 메가MD는 하락 전환했고 메가스터디는 1.7% 상승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이슈로는 또 화장품주들의 강세, 카지노주들의 오름세가 보여줬는데요. 이번 설 연휴 때 관광객 특수 기대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아모레퍼시픽 4%의 오름세, 아모레주도 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도주 공백의 테마 장세가 나타날까? 아니면 오늘 살짝 신호를 보여줬던 반도체 바이오 주도주 장세가 다시 나타날까? 이것이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 오전장의 시장을 억눌렀던 거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대 위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3월 인하 가능성을 거의 일축시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의 경우에도 미 국채 금리 상방 압력을 주면서 다시 4%로 올라왔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게 있어요. 사실 이렇게 국채금리가 4% 위로 올라오면은 환율이 뛰어오르기 마련인데 오늘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개월 추이를 놓고 봤을 때에도 이전 고점보다 다시 올라가기보단 내려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 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든 게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하고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로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비 PBR주의 역효과를 인한 성장주들 부진 여기서 약간의 변동 신호가 나왔고요.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장도 추가 하락을 그리고 거래 한산한 속에 테마별과 종목별 장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정종택 매니저. 이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라던가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많이 좀 보여주는 업종이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였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 HLB 같은 경우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좀 모습이었고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져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PBR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은 좀 많이 좀 쉬어갔다가 기술적 되돌림이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세방전지라는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좀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지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주가라는 건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PBR이라는 뜻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나가는 게 조금 더 이제부터는 더더욱 좀 중요한 시즌이고 중소형주도 곧 이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에 좀 대응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바이오의 반등에 대해서 의미 부여해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뭔가 시장에 재미가 없으니까 테마주들이 크게 올라섰어요. 대표적으로 교육주.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테마주들이 힘을 못 내고 반도체와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내일장도 그럼 이 흐름 이어받을까요? 아니면 연휴를 앞두고 좀 거래가 한산하니까 테마주들 혹은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까요? 저는 주도주도 현재 위치에서 이제 크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테마주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기보다 오늘 이제 교육주가 보여준 것처럼 잠깐 시세를 내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든 싫든 일단 연휴를 앞두고 일단 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연휴가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주도주 업종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건 2차 전지일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얼마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을 또 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전체적인 시장의 트리거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이후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였는지 테마성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고체 테마주가 눈에 띄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무려 상한가 마감하면서 25만 3,500원까지 올랐고요. 동화기업, 한농화성, 덕산테코피아 모두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와 좀 연관 지어볼 수 있는 한농화성의 경우에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어요. 왜 오늘 전고체 테마가 눈에 띄었느냐? 바로 연구팀의 개발 소식이 들려줬기 때문이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이 연구팀이 고체 전해질을 혼합하고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접근 발표를 한 건데요. 다음 장 볼까요? 전남대 연구팀이 다공성 구조 고체 전해질 개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박찬진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다공성 구조의 복합 고체 전해질 구조인데 좀 어려워서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보니 산화물 고체 전해질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특별한 구조의 지지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지지체 자체가 가시덤불처럼 생겨서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리튬이온의 효율적인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의 이론성 가능을 높인 겁니다. 리튬 금속 음극과 그리고 고니켈 양극의 결합을 한 다음에 이 액상 모노머 용액을 주입하면요, 고분자 중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복합 고체 전해질이 탄생하게 되죠. 그동안 이 전고체 배터리의 단점으로 봤을 때는 계면 저항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번 개발로 인해서 그 저항도를 낮춰주고 리튬이온의 흐름을 용이하게 해준다. 조금 더 열 전도가 좋아진다,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발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른 건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이 테마주가 유독 강하게 올랐습니다. 뭔가 이론적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라는 기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워낙 2차 전지 투심이 약화된 상황에 전액, 전고체라는 키워드가 약발이 들은 걸까요? 일단 정현 앵커님의 이 과학 수업을 제가 열심히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이제 각각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조금 이제 따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기술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사업부하고의 이제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쪽 기술에 대한 이슈도 이슈지만 결국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쪽에 이제 수급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또 이제 그 기업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었던 기업들이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크게 몰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다행스럽게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지금 강하게 이 종가 마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이쪽이 조금은 더 강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내일이 좀 걱정일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윗꼬리를 달리거나 혹은 이제 캔들의 색깔이 음봉이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좀 챙기실 분들은 챙기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이슈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단이라던가 양극재단에서 실적이 잘 나와주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또 내일에 발표되거든요. 정종택 매니저님.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네.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을 때 2차 전지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워낙 최근에 좀 과도하게 낙폭이 나온 만큼 저점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이 악재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일까요? 장중에 이제 주가 출렁임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좀 미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에 상당 기간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주가가 안 내려간다고 해서 반대로 올라간다 이 뜻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2차 전지 sektor의 투심이 살아난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 중에 하나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지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는 랠리를 좀 펼쳐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2차 전지와 함께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 무죄 이야기로 인해서 장비주들, 설비 투자주들이 더 많이 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리스크가 덜어지면서 HBM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쪽에서 공격적인 투자 발표를 내놓을 수 있다. 이 소식에 STI가 오늘 6.23% 강세를, PSK와 이오테크닉스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캐시텍 역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앞서 계속 반도체에 대한 그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네. 이 삼성전자 효과 기대주로 압축해보는 건 어때요? 충분히 저는 뭐 전략은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기도 했고요. 뭐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는 반도체 업종은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그림을 좀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가운데 속에서 누가 이제 먼저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이 좀 차일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전에 얘기 주신 것처럼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쪽 보자면 이제 HBM 관련된 대장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뭐 KC텍이라는 기업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았고 그리고 이 HBM에 관련된 익스포저가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마무리했기 때문에 뭐 좀 높은 자리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는 전략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시간의 좀 차이일 뿐 또 종목별로 주가 움직임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 올해 좀 가장 강하게 시장을 이끌 업종도 반도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근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김태성 본부장은 실제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좀 사법 리스크가 덜어졌던 대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준 적이 있었나요?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네. 네, 과거에 이제 보면 한 2번 정도 이제 유사한 지금 이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니 자연스럽게 또 이제 증설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장비주들이 후발주자로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반도체 IT를 좀 보시되 결국 이제 투탑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좀 해법을 찾아본다면 장비 쪽이 지금은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설비 투자 속도 충분히 날 수 있다라면서 관련주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넥스트 정연 돌파, 내일 시장에 어떤 종목으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될지 내일장 미리 준비해 볼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무엇입니까? 일단 저는 그린 리소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조금 낯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 공정주
중에 이 코팅 기술 관련한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삼성전자의 3나노라든지 5나노 관련한 제품들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의 기대치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저점, 그러니까 박스의 하단을 이탈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 붙으면서 이 하단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35,000원, 2차적으로는 4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분할해서 대응을 해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요? 2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삼성전자 효과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성장주들의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두 가지 이슈를 다 갖고 있는 그린 리소스를 내 시초가 공략주로 선정을 해봤고요. 이어서 정종택 매니저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지요? 네, 저는 이제 대웅제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바이오 섹터 좀 얘기를 드릴 때 좀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좀 지수를 좀 버텨줄 수 있는 업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충분히 좀 좋은 실적과 주가 위치도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거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 파이프라인도 좀 괜찮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나보타 제품에 대한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실적 성장이 작년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해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 매수가는 11만 5천 원 정도 얘기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만 원, 목표가는 12만 7천 원으로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저 PBR주는 갖고 오지 않았어요. 시장에서의 변화의 주짐,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주로 한번 잘 이용해 보시고요. 또 정종택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 언제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실적 시즌을 계속적으로 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 밴드에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잠정 실적 발표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밴드 검색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장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